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는 형광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충전구는 바로 이 왼쪽에 존재하고요. 일반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재원상 제로 빼기 5초인 반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1초로. 반갑습니다. 리스야 놀자 안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이 차 진짜 출고까지 정말 우여곡절로 판매를 하게 된 차량인 중 하나라 상당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풀체인지 되면서 디자인적인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특히나 상품에 대한 개선, 물론 여기에 따라 가격도 많이 좀 오른 편에 속하지만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 자체가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포르쉐라는 네임밸류에서 오는 하차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오른 가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두 가지 차량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갔냐 혹은 안 들어갔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는 없고요. 이번에 출고한 차량은 안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들어간 차량들로 해서 영상을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들어가면 일단은 가격적으로 매우 좋아집니다. 물론 2억이 넘어가는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좋다라는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옵션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억 5천 선에 출고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차량 2억 2,460만 원으로 아주 깔끔한 금액대로 진행을 도와드린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변화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타원형 디자인이었다면 이제는 각진 디자인으로 카이엔 쿠페와 혹은 카이엔과 같은 패밀리 룩을 맞춰주고 있고, 이 라이트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타고가 나면 수리비가 꽤나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에 속하면서 포르쉐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세단 차량이죠. 이 세단에 대한 포지션을 잘 잡은 게 크기도 커요. 그리고 실내 공간성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는 일반 S클래스나 7시리즈에 비해서도 영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다. 측면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상 풀체인지가 되었다고 해도 큰 변화는 못 느끼겠어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파나메라가 가지고 있는 볼륨감을 여러분께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그리고 앞쪽 이 부분이 상당히 빵빵하게 그리고 볼륨감 있게 구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볼륨감 디자인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형광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캘리퍼가 형광색으로 들어갔고 휠 종류도 정말 다양하니까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기 위해서 휠 모양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적인 요소 중 하나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과 전기 모터의 완벽한 조합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기 충전이 가능한데요. 충전구는 바로 이 왼쪽에 존재하고요. 주유구는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급속 충전은 안 돼요. 완충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완충 속도가 그렇게 또 막 느리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팅 자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약간의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이 귀찮으신 분들께서도 그냥 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순수 전기 주행만으로도 꽤나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용도로도 매력적인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굳이 구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함으로 인해 아까 말씀드린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죠. 더 빠른,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해 줍니다. 전기 모터가 제공해주는 추가 출력으로 인해서 제로백 자체도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재원상 제로백이 5초인 반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1초로 크게 줄어듭니다. 파나메라 4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그런 출력들을 이 하이브리드에서는 또 느껴볼 수 있다 보니까 연비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재밌는 펀 드라이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바로 이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체형 테일램프가 들어갔습니다. 타이칸도 그렇고 이제 뭐 카이엔도 그렇고 카이엔 쿠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또한 포르쉐만의 패밀리 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깊고 진한 LED 램프 등이 정말 매력적이니까 꼭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한번 타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뭐 트렁크 공간은 뭐 살짝 보여드릴 건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 차량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기가 유리하진 않아요.
혹은 여기가 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성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넓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뭐 S클래스라든지 7 시리즈랑 비교하자면 공간성 자체는 이 차가 더 좁습니다. 하지만 뭐 폴딩도 이용해서 이 정도 크기면 그래도 준수한 편이라고 좀 표현은 하고 싶어요. 아이씨 모르겠다, 거짓말 못 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짐이 극대화로 잘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차량을 설명하기 전에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객님께서는 밝은 시트를 원했습니다. 아니 웬 밝은 시트지? 포르쉐는 레드 시트가 정석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베이지 시트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크레용 색상을 하게 되면 안에는 레드 시트가 약간 그 정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고객님께서는 취향이 확고했기 때문에 베이지 시트로 해주세요 했는데 마침 또 베이지 시트 재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웬걸 지금 보이시는 칼리아리 그레이 시트가 있던 겁니다. 제가 출고를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지금 실물로 처음 보지만 상당히 좀 밝은 시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와 같은 느낌은 아니고 베이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아이보리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관리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죽 시트 코팅까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일단 이 시트를 하게 되면 청바지는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객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청바지 안 입습니다. 저 검정색 바지 그냥 면바지만 입어요. 혹은 반바지만 입으니까 청바지 자체를 안 입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커피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거든요.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물만 마십니다 라고 이제 반론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약간의 티키타카가 조금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밝은 시트는 조금 관리 면에서는 주의는 해주셔야 된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이 포르쉐 옵션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 게 바로 네오다임 옵션이에요. 옵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실내 안에 감성 포인트들을 약간 잡아내주고 있거든요. 핸들이라든지 이 도어 패널 뭐 이런 데 곳곳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옵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좀 설명함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께서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가격이긴 합니다. 이 옵션 가격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차량 가격도 천차만별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점부터 설명드리자면 가격적인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리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애초에 포르쉐 서비스 센터 자체가 많진 않아요. 일반 수입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고생할 게 조금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들어간 옵션의 차량들이 약간의 장고장 현상들이 조금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점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장점의 경우 첫 번째, 승하차에 대한 퍼포먼스가 엄청나다. 탈 때 차체가 올라가고 타고 나서 또 내려가는 이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아마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에 대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파나메라나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도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기본적인 승차감도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더욱 훌륭한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코너링이 예술입니다. 보통 우리가 코너링을 했을 때 몸이 기울죠. 극한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쏠리는 느낌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코너링을 돌 때 이 개별적인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차체를 맞춰줍니다. 심지어 조금 더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을 해도 코너링 같지 않은 매우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만의 큰 장점이라 여겨집니다. 단점과 장점이 분명한 옵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부분은 좀 선택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리세놀즈 안팀장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니즈를 파악해서 지금 이 차처럼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내 디자인 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어 노브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죠. 전기차 타이칸을 시작으로 해서 기어 노브가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계기판의 경우 이제 커버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가운데 디스플레이, 이쪽 공조 버튼들도 모두 다 터치 패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햅틱 반응이라 해서 터치를 했을 때 손끝에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터치 패널이 들어갔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터치가 됐는지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스톱 디스플레이라는 옵션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잖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화면이 표시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죠.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넣으실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굳이 200만 원 주고 넣을 옵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나메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4인승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5인승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무조건 4인승 선택하세요. 4인승을 선택해야 바로 이 디자인이 나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따로 없고요. 5인승을 선택해야지만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5인승을 선택할 경우 가운데 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안 나와요. 파나메라의 진짜 완성도는 저는 바로 이 뒷좌석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파나메라를 선택하는 건 당연히 안 어울린다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 분 혹은 두 분 혹은 뒷좌석에 누구 굳이 태울 일 없다고 하시면 그냥 이 기본 4인승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인승 선택하시면 여기 뒷좌석 공조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충전 케이블 C타입으로 두 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 진짜 멋스럽죠. 근데 컵홀더예요. 이 컵홀더도 상당히 좀 작습니다. 보통 요새 커피들 같은 경우에 1리터짜리 커피들 많이 나오죠. 절대 안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캔 음료나 물 정도만 꽂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 보니까 뒷좌석에서는 커피를 먹기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인 차량이라 표현하고 싶고요. 일반 파나메라에 비해서 더 높은 출력, 더 높은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정말 상당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세놀즈 안 팀장은 리스와 장기 렌트 전문 에이전시로서 지금 보이시는 포르쉐 외에도 전차종,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모든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편하게 위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담부터 출고까지 깔끔하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한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진행해주신 고객님께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고요. 리세놀즈 안 팀장은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